안녕하십니까. 나 합격 가스기능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강의인데요. 조금 프로그램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안녕하십니까. 나 합격 가스기능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스의 기초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각각 가스의 어떤 분류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압축가스. 자, 얘는 말 그대로 상황이 변하지 않고 기체 상태로 저장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로 압력을 가해서 저장을 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메가파스칼 압력, 그죠? 그 다음에 35도씨에서 1메가파스칼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수치가 보이시죠? 수치. 자, 이걸 바꿔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 가스는 15도에서 0파스칼을 초과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액화가스. 액화가스는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점이 낮기 때문에 액화하기 어려운 가스는 압축 상태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 B점이 상용 온도 또는 40도 이하 이런 정도에서 쉽게 액화가 되는 가스는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0.2메가파스칼, 35도씨 이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압축가스와는 온도는 동일한데 압력 차이가 있다. 압력은 얘는 0.2, 그죠? 액화가스는 0.2, 압축가스는 1메가파스칼. 자, 그 다음에 액화시아나수소, 그죠? 액화 브로마메탄, 그 다음에 액화 산화에틸렌입니다. 마찬가지 35도씨에서 0파스칼. 자, 35도는 액화가스나 압축가스와 동일한 온도를 얘기하고 있고, 0파스칼, 이거 뭡니까? 아세틸렌 가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 493페이지, 그죠? 12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면 자,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 493페이지입니다. 그죠? 페이지 493페이지 12번 문항을 보시면, 자, 12번 문항을 보시면, 자, 이 과가스 적용 범위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기 2번, 그죠? 여기에 좀 오타가 나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섭씨 35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압축가스.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5도를 35도로, 그죠?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출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숫자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과학가스의 분류 먼저 보시면은 상태에 따른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자, 요거는 취급이나 저장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압축가스죠. 이건 뭐예요? 액화되지 않는 가스입니다. 그죠? 액화되지 않는 가스. 임계점이 낮다. 또는 B점이 낮다. 이렇게 해서 쉽게 액화할 수 없는 가스는 그대로 기체 상태로 저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액화되지 않는 가스다. 수소, 산소, 메탄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액화가스는 상온에서 압력을 가하면 액체 상태로 쉽게
쉽게 액화되는 가스. 그래서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한다 이겁니다. 액체 상태로 저장할 경우에는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쓸 때는 기화기를 이용해서 기체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양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액화가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해가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아세틸렌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용제 속의 가스를 용해시킨 가스다. 얘는 압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압축가스는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아세틸렌의 경우는 압축을 하면 분해 폭발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 액화가스, 그죠? 이거는 뭐 쉽게 액화된다 이랬는데 아세틸렌은 또 비점이 낮기 때문에 쉽게 액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제 속에 녹여서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용해 가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를 보시면 연소성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죠? 불이 붙냐 안 붙냐 이걸 얘기를 하겠죠. 자, 먼저 가연성 가스. 지금 여기 나오는 두 가지 항목. 자, 이것은 뭐냐? 법적 기준입니다. 공학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폭발 한계 하한이 10% 이하인 것. 그죠? 10% 이하인 것. 그 다음에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 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한이 10% 이하인 것. 그 다음에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이 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거 아세틸렌. 그죠? 그 외에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프로판, 부탄. 자, 이건 LPG죠? LPG의 조성부이다. 그죠? 당연히 불이 붙는 가연성 가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준, 그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연성 가스가 되어 있습니다. 조연성 또는 뭐죠? 지연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연성, 지연성. 자, 지연성 가스라고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가연성 가스의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산소. 그죠?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가연물 있어야 되죠. 그죠? 연소에 우리가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나 공기 또는 자기 연소를 하는 어쨌든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화원이 필요하죠. 불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산소, 이게 이제 조연성 가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연성은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소가 불가능한 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가스의 치환용으로 사용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질소, 그죠? 공기 속의 79% 질소입니다. 그죠? 여기 불이 붙으면 우리가 못 살겠죠. 자, 이산화탄소, 알곤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불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성에 따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독이 있냐 없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독성가스도 마찬가지 공학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수치를 보시면 허용 농도가 5000 ppm 이하의 가스를 말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000 ppm이라는 것은 뭐냐? 그죠? ppm은 100만 분의 1을 얘기합니다. 그죠? 100만 분의 1. 이거 뭐냐? 10의 6승분의 1이다. 아이, 숫자가 잘 안 써지는데. 자, 10의 6승분의 1. 그래서 5000 ppm이다. 이러면 100만 분의 5000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하의 가스. 그래서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주 적은 양으로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성가스의 기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능사 우리 기출 문제 보시면 충분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수치 자체를 바꿔서요. 자, 그 다음에 비독성, 그 외에 독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산화탄소, 염소, 불소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수소, 산소 이건 뭐냐면 뭐 가연성이든 조연성이든 그게 아니고 독성이 없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문제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자, 과가스 성질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연성, 액화가스, 조연성, 불연성. 그냥 성질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끝에 보시면 성이 붙죠. 그죠? 액화가스. 이거는 뭡니까? 저장. 그죠?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는 형태, 그 다음에 어떤 성질. 자, 이거에 따른 분류. 자, 이 내용을 잘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가스가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의 기초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와 분자. 자, 이 개념은 잘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원자는 뭐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최소의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원소의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 단위를 우리가 원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뭐냐? 두 개 이상의 원자가 특정 결합력에 의해서 현재의 조성비를 유지하면서 결합한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소, 그러면 우리가 산소의 원자는 뭐냐면 O입니다. 그죠? O가 한 개 있는 거죠. 가장 작은 거니까 최소 단위다 이랬으니까 O가 하나 있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산소는 뭐냐? O와 O가 만나서 뭐예요? O2. 그죠? 이 O2가 산소죠. 그래서 이 O2가 뭐냐? 분자가 된다. 그죠? 이 O 하나는 뭡니까? 원자. 그죠? O2는 쪼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원자와 분자로 나뉘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량 이렇게 나옵니다. 원자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무게. 자, 얘는 어떻게 무게가 결정되느냐 하면 탄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기준 물질인데요. 이 탄소의 질량을 12g으로 하여 각 원자의 상대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하고 비교해서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이렇게 해서 무게를 결정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가지. 요건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가연물질 우리가 수소, 탄소, 그죠? 그 다음에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그 다음에 공기 속에 들어있는 질소, 가장 대표적인 거 네 가지입니다. 수소의 무게는 1g, 탄소 12g, 그죠? 질소 14g, 산소 16g. 뭐냐면 수소 H, 그죠? 이건 원자량입니다. 그죠? 원자량 1g이죠. 근데 분자, 수소 분자는 뭐냐? 수소는 H 플러스 H 해서 H2가 수소다 이거죠. 그러면 원자량으로 따지자면 1g과 1g,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분자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량의 합을 얘기한다. 그래서 1g, 1g을 합하면 몇 g? 2g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각각의 원자량이 되고요. 그죠? 얘는 분자량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몰. 원자, 분자와 같이 물질의 기본 단위 입자를 묶어서 그 개수를 세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우리가 셀 때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연필 한 자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담배 한 개피 이런 식으로, 그죠? 각각의 물질마다 우리가 부르는 어떤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가스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수소 이렇게 2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원자를 자 자, 각 물질에 나오는, 그죠? 우리가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그죠?
수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자, 뒤에 묻는 요 작은 숫자. 자, 이거는 뭡니까? 원자의 개수를 얘기를 한다. 그죠? 원자 개수. 근데, 원자 개수가 두 개가 모이면 얘는 뭡니까? 분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앞에 붙는 숫자, 요걸 우리가 뭐다? 분자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몰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소 2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두 개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몰의 단위 개념을 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 이상기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체입니다. 그죠? 이상적인 기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질이 나오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상기체의 성질. 그대로, 보기에서 내용을 바꿔서 문제 출제가 되는 거니까요.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보이샬 법칙을 만족한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최적에 무관하게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내부 에너지는 줄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요 내용들은 뒤에 가면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법칙이나 이런 것들, 그죠? 이 법칙이죠? 이런 것들, 줄의 법칙. 자,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상기체의 법칙. 바로 나오네요. 그죠? 자, 먼저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보일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그죠? 보일에 의해서 구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일에 의해서. 자, 온도가 일정하다. T. 그죠? 온도입니다. T가 일정할 때, 기체에 차지하는 최적 V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압력 P.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식을 보시면, P1, V1은 P2, V2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 압력과 처음 최적, 나중 변화한 압력과 변화한 최적.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대로 법칙을 보시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다 숫자를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 P 압력 1atm이다. 1. 그때의 최적이 예를 들어서 3리터다. 저 숫자 편하게 우리 할까요? 뭐 3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압력을 높인 겁니다. 압력을. 자, 지금 보시면 식으로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것 같아도 여기다 이제 알기 편하게 우리 숫자를 집어넣어 보시면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처음 압력이 2at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의 최적을 우리가 뭐 5 정도 해볼까요? 5리터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내가 압력을 5로 증가시켰다. 5atm으로 증가시켰다. 그러면 최적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최적은 x는 2리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진다. 반비례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보일의 법칙은 반비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얘는 조건 자체가 압력이 일정할 때입니다. 최적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T는, 대문자 T는 우리가 절대온도, 그죠? 절대온도, 켈빈 온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켈빈 온도 변화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만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다. 그때의 최적이 10이다. 자, 그랬을 때 온도를 내가 40도로 증가시켰다. 그럼 최적은 얼마가 되느냐? 그죠? 이건 뭡니까? 20분의 10 이라면은
0.5죠. 똑같이 가려면 어떻게 돼요? x는 얼마? 20이 된다. 그죠?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도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놓은 보이샬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다. 그죠? 요 위에 것만 보시면 뭐예요? 보일의 법칙이죠. 이렇게만 보시면 샤르의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가 공통이 되는 V, 최적이죠. 그래서 최적을 기준으로 해서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 부피. 우리가 보이샬 법칙 보시면은 세 가지 조건이었어요. 온도, 압력, 부피. 이 세 가지가 기체의 셋 중에 하나만 변화를 해도 다른 하나들이 연동을 해서 변화를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는 커지고요. 그죠? 그럼 부피의 변화에 따라서 압력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나타내는 건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상기체라는 것은 뭐다? 존재하지 않는 기체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기체. 그죠? 이상적인 기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몰일 경우 PV는 RT. 그죠? 우리 앞에 조건에서 이상기체는 뭐다? 보이샬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상기체는 보일의 법칙. 그죠? 샤르 법칙. 만족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마찬가지죠. PV는 T다. RT. 물론, 기체상수 R이 들어가지만, 기본 조건, PVT 조건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몰수가 있는 경우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V는 nRT. n은 몰수니까, 몰은 뭐예요? m분의 W. 그죠? 분자량분의, 그죠? m은 분자량이고, W는 뭐다? 무게가 됩니다. 그죠? 그 기체의 무게가 됩니다. 만약에 수소가, 예를 들어서, 수소가 뭐 20kg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죠? 몇 몰이냐, 이렇게 보시면은, 수소는 기본적으로 뭐다? H2. 그럼 분자량은 얼마예요? 2g입니다. 그죠? 그럼 20g 있으니까, 2g짜리가 몇 개 있다고요? 10개 있는 거죠. 그래서 몰의 개념은 개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소의 분자량이 2이기 때문에 2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죠? 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몰수는 n분의 w로 이렇게 대입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PV는 nRT 또는 PV는 n분의 w 곱하기 RT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7도 1기압하에서 메탄가스 80g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냐? 부피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피를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식 적용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적용을 합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P 압력 뭡니까? 1기압. 그죠? 이게 P죠. 그 다음에 V는 최적. 모르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n분의 w. 이게 뭡니까? 몰수. n이죠.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몰수는 우리가 구하는 게 뭐다? n분의 w다. 자, 메탄가스 CH4. 이렇게 되죠. 아까 분자량 얼마나 그랬어요? 원자량. 탄소는 12g. 수소는 1g입니다. 그죠? 이게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6g이다. 분자량이. 그래서 16분의 80g. 이렇게 하면 몰수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R. 기체상수. 우리가 0.082. 자, 요거는, 정해져 있는 상수값이니까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온도는 절대 온도로 변환한다. 그래서
도시온도 27도 절대온도는 274를 플러스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조건, 그죠? 이상기체의 조건입니다.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다, 분자 간 인력이 작다, 분자 크기가 작다, 비율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율이 작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기체. 이상 기체가 있으면 이제 실제 기체죠. 우리가 사용하는 기체 이렇게 보시면 가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 간의 부피나 인력이 실제 기체에 맞게 보정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식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턴의 분압법칙.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은 각 성분의 분압에 합각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소가 2atm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자, O2가 3atm이다. 그러면 이제 전체, 그죠? 전체 압력 P는 각 성분의 분압, 그죠? 2atm, 3atm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혼합기체는 전부 5atm, 그죠? 압력을 가지고 있다.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아메바의 분적 법칙은 최적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피, 최적, 전체 부피는 각 성분 기체의 부피, 차지하는 부피죠. 수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 차지하고 있다. 부피로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나머지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랬을 때, 합을 하면 전부 100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마찬가지, 전압, 분압. 그죠? 전체 압력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분압, 성분, 아까 같이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다면, 그죠? 수소와 산소가 있다면, 여기에 압력을 구해라. 이겁니다. 전체 압력을 나오진 상태에서 전압 P는 5atm이다.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하나를 가르쳐주고 다른 하나를 구할 때. 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가스. 확산속도 그레이엄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식 자체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식을 외워두시고 이걸 적용해서 문제 자체가 또 출제가 되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확산속도는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기출 문제 풀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산 속도는 분자량이 가벼운 게, 그죠? 가벼운 게 확산이 잘 되겠죠? 이제 그런 주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폭발 한계 구하는 건데, 자, 이거는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탄과 아시트린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폭발 한계가 틀리기 때문에 혼합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어떤 폭발 한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 기체의 폭발 한계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요 식을 그대로 일단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기억하셨다가 추후 이제 문제나 이런 게 출제되면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1강을 마치고요. 조금 지금 급하게 진행한 감이 있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시간 관계상 1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